벡터의 정의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갖는 양을 벡터라고 합니다.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가지는 양을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여기는 다 이제 이과생들이니까 과학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약간 대응이 되는 개념은 스칼라량을 배우죠. 스칼라량이랑 뭐 참고 뭐 시험에 나올 일 없겠지만 자, 스칼라량은 물리나 수학에서 일반적으로 뭐만 가지는 양? 크기만. 과학에서의 표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스칼라량은 크기만 가지는 양이고 굳이 뭐 차원으로 따지면 얘는 1차원, 벡터는 이제 방향까지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원, 3차원, 더 높은 차원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뭐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스칼라량의 대표적인 예시 뭐 배웠니? 네? 속력. 동시에 얘기해서 질량, 에너지, 시간, 온도 등을 우리가 크기만 가지는 이런 양을 스칼라량이라고 하고 벡터량의 대표적인 예시는 뭐 이런 애들이죠. 속도, 가속도, 또 뭐가 있을까? 힘. F는 ma니까 가속도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운동량 같은 거, mv. 뭐 이런 애들이 다 벡터가 되겠고, 되지? 뭐 일단 우리 원래 벡터는 여러분들이 공대를 진학하시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게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뭐 어떤 건축에서의 역학이 됐든 앞으로 배울 개념이지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죠. 지금 시간도 이쪽으로 흐른다. 뭐 반대 이쪽밖에 없고 얘도 크기만 나타내는 물리량이 되겠고 질량도 마찬가지고 온도도 마찬가지. 뭐 플러스 30도다,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1차원적인 거고 얘는 방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때 과학 시간에 뭐 이런 걸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일기도에서 이런 거 배우니? 이거 뭔데? 무슨 풍이에요? 북동풍이고 몇 미터 퍼 세컨이? 오, 엄마 여긴 똑똑하네. 긴 게 5미터 퍼 세컨, 짧은 게 2미터 퍼 세컨 뭐요? 가운데 뭐 채워놓으면 뭐 흐림, 갬 뭐 이런 거 나타내는 거죠. 이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지.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만약에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여기서 우리 집까지 5km라고 했을 때 뭐 위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거랑 일로 가는 거랑 다 다른 거니까 크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도 중요한 물리량이 필요하다. 그게 현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벡터가 되겠고 그럼 우리는 지금 물리 시간 아니에요. 물리 시간 아니니까 수학 시간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낯설 수는 있지만 기호의 약속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 벡터는 크기는 뭘로 표현하니? 크기를 내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오케이. 선분의 길이가 그대로 크기가 되겠고 자 이렇게 되면 방향성은 일로 가지는 거고 제가 이걸 짧게 그리면 크기가 작은 거고 길게 그리면 크기가 긴 거죠. 보통 이제 이걸 이쪽에서 일로 간다. 왜냐하면 B의 위치에 따라 벡터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점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점은 뭐라고 부르니? 벡터의 시작하는 이 점을 시점. 얘는 종점이라고 하죠. 종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벡터를 배우기 전까지의 반직선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반직선은 무한도형이죠. 이쪽에 시작해서 이리로 쭉 뻗어나가는 게 반직선이고 얘는 끝점, 즉 종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한이 돼 있는 거고 이걸 이제 부르기를 벡터 AB라고 많이 부르지.
근데 우리가 뭐 부르다 보면 AB 벡터라고 부를 때도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벡터 AB라고 부르시면 되겠고 여기서 크기는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가 크기는 항상 절대값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게 벡터의 크기가 될 거예요. 뭐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나마 뭐 선분 길이로 크기를 나타낸다. 벡터의 크기를 표현한다. 일단 방향과 크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무슨 원이라고 하지? 단위 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해요. 센티미터면 1cm가 기본이고 벡터에서도 특별히 크기가 1인 벡터를 우리가 단위 벡터라고 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가지면서 크기가 1인 벡터. 이건 뭔 글씨야? 벡터? 자, 단위 벡터라고 하고 또 하나. 시점이랑 종점이 일치해서 크기가 0인 벡터를 뭐라고 하니? 0벡터. 자, 0벡터라고 하고 우리는 기호로서는 이렇게 쓰죠. 위에 반직선 같은 모양의 화살표 꼭 표시하셔야 되고 0벡터는 조금 똑똑하게 얘기하면 시점과 종점이 일치하는 벡터예요. 이 벡터라는 단원의 처음은 우리의 직관을 크게 어긋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뭐 받아들이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제 서로 같은 벡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하면 되는데 서로 같은 벡터는 뭐랑 뭐랑이 같으면 같은 벡터겠니? 크기랑 방향이 같으면 같은 벡터라고 합니다. 절대 주의하실 점은 뭐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처럼 기울기 y절편이 일치해야 같은 직선이지만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벡터는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돼. 크기와 방향만 일치하기 때문에 시점, 종점이랑은 무관합니다. 시점, 종점 관계없다. 이게 뭐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 예를 들면 뭐 제가 로봇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얘랑은 제 그림상 방향이 똑같고 길이도 똑같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두 벡터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거. 이걸 연장해서 만약에 직선이라면 두 직선은 같지 않죠. 그냥 이때는 평행하다라고 하는데 벡터는 시점과 종점 상관없이 크기가 똑같고 방향 똑같으면 다 같은 벡터다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자 이게 벡터의 정의가 되겠고 벡터 이름이 좀 남성적이지 아닌가? 스칼라는 왠지 여자가 뭐 병신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벡터의 위험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대학교 가시면 굉장한 위험을 가진 아이인데 현재 고교 수학에서는 거의 찌질이 취급당하고 있죠. 뭐 간략하게만 보면 우리가 2차원에서 어떤 직선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기울기라는 도구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차원을 확장할수록 이런 직선은 기울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 뭐 x좌표의 변해량분의 y좌표의 변해량분의 z좌표의 변해량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고 다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자 이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볼 텐데 자 벡터의 덧셈과 뺄셈 그 전에 하나 조금 약속을 합시다. 이거를 1기로 정확하게는 벡터 AB라고 하는데 이러면 우리가 실제 연습장에 계산하거나 연산하기가 좀 복잡하지. 그러니까 보통은 줄여서 이런 애들을 자기가 임의로 벡터 A, 벡터 B 뭐 이런 식으로 지정해서 표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것도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닌데 집합이랑 똑같아요. 시점과 종점은 일반적으로 대문자 쓰겠니? 소문자 쓰겠니? 일반적으로 대문자 씁니다. 시점과 종점은. 근데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우리가 방정식 풀 때도 x, y, z는 소문자로 많이 쓰죠.
어떤 특정 벡터를 한 문자로 표현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소문자로 쓰는 게 매너다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단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서 뺄셈은 그냥 덧셈 정의에서 파생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덧셈이 메인입니다. 덧셈이 메인인데, 이 덧셈이라는 건 물리적인 개념으로 따지면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뭐 그런 거 배우지 않아요? 어때? 제가 요즘 교육 과정을 몰라서 뭐 아직 안 해? 뭐 빗면의 힘의 분해 이런 거 안 하나? 마찰력도 아직 안 배웠어? 아, 물투? μmg 코사인 세타 이런 게? 오씨. 수직 장력 이런 거 배우나? n? 라지 n? 아, 수직 항력, 장력이 아니고. 어? 아. 아니, 조금 중요하고 어려운 건 다 그냥 투로 넘기는 거네? 좋다. 좋은 교육 과정이야. 자, 힘의 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충분히 우리 이성적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납득 가능한 정도예요. 시점이 여기고 종점이 여기인 이 벡터를 제가 편의상 벡터 A라고 해볼게. 근데 벡터 B는 이렇게 되는 벡터래.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물체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선분 길이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끌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줄을 매달고 이 선분 길이만큼 물체를 끌면 상식적인 수준에 생각해보면 뭐 물체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지는 않겠지. 이쪽 방향 어딘가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정확히 이런 모양으로 간다더라. 제가 그린 도형이 뭘까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된다는 거. 납득 가능한 정도죠. 이거 말고 두 힘을 합력했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뭐 이성적이진 않지.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자,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는 걸 평행사변형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방법은 하나 더 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벡터는 시점과 종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했죠. 얘는 제가 물리적으로 예를 들기를 여기 달려있는 물체를 실을 매달고 양쪽에서 이렇게 끈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서 평행이동했더니 이렇게 됐다더라 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한 사람이 이 물체를 잡고 일로 옮긴 후에 다시 다른 한 사람이 이렇게 옮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벡터를 더하는 건 뭐라고 배웠습니까? 안 배웠나? 삼각형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둘은 차이점이 좀 있죠. 이렇게 평행사변형법으로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두 벡터를 더할 때는 뭐가 일치해야 되니? 시점이 일치해야 됩니다. 두 벡터에.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거. 시점이 동일. 일치해야 되고, 이렇게 삼각형법으로 끌고 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뒤에 있는 벡터의 뭐? 시점이 일치하면 되죠.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과 시점이 일치해야 이 삼각형법으로 쭉 그어낼 수 있다 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그림은 아마 보시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 개쉽네. 이거 못하는 사람이 있나 라고 싶을 텐데, 우린 수학 시간이니까 연산을 해야 된다고. 항상 그림이 주어지진 않죠. 그냥 알파벳으로만 나왔을 때도 연산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두 벡터의 시점, 여기를 large A, 벡터 A의 종점을 B라고 하고 벡터 B의 종점을 C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얘를 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거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는 D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왼쪽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거든. 왼쪽은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둘 다 시점이 일치하니까
시점이 일치하니까 A라는 점에서 똑같이 해서 벡터 AB, 벡터 AC를 더했구나 라고 되는데 이쪽 방향은 순방향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이쪽 방향이야. 이걸 보통 벡터를 분리해서 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오케이? 이제 이쪽 방향 하는 걸 제가 덧셈도 덧셈이지만 이제 뺄셈에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볼게. 얘가 더 직관적인데 얘는 그러면 벡터 A, B랑 BD 벡터 더하면 뭐야? AD 벡터입니다. AD 벡터인데 얘도 이쪽 방향은 납득 가능해요. 머릿속에 그려보면 A, B, B, D니까 AD 이렇게 된다라는 거 가능하고 특징은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저는 이쪽 방향. 자, 그럼 제가 특징을 보면 지금 앞에 있는 벡터의 종점, 시점이 일치하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 쓰면 된다는 얘기죠. 아니, 자리 그대로 쓰면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이것도 맞습니까? 선생님 F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F가 어디가 있든 상관이 없어요. F가 여기 있더라도 벡터 AF랑 벡터 FD 더하면 이 벡터 나오는 거 맞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연락이 많겠지. 저는 F를 잡았지만 이것도 벡터 AD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된 거. 이거는 다 AD 벡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자, 자유자재로 이제 식의 연산은 뒤쪽에서 연습을 제가 해볼 거고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연산을 지금 정의를 했어요. 연산을 정의를 했습니다. 연산을 정의를 했으면 우리가 실수책의 연산과 같은지 혹은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지. 실수체계에서 덧셈 연산이면 뭐 성립하지? 교환법칙? 됩니다. 결합법칙? 되죠. 그럼 얘도 되나 확인할 텐데 그냥 그림에서 확인할 거예요.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나 벡터 B랑 A를 더하나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당연히 너무나 직관적인 수준에서 나오니까 제가 굳이 여기는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환, 결합법칙은 성립한데 성립한다라는 건 뭐 이거 증명하라는 게 시험에 나올 일은 절대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합시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든 벡터 B랑 벡터 A를 더하든 그 다음에 벡터 A, 벡터 B 더하고 C 벡터를 더하든 A 벡터에 B 벡터, C 벡터를 더한 걸 더하든 똑같이 나온다더라. 그림으로 얘도 확인 가능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할게.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자, 이게 벡터의 지금 덧셈을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린 거고 중요한 건 벡터의 뺄셈이죠. 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그나마 연산에서 중요한 건 이 정도만 자유자재로 되시면 돼. 이 정도만 자유자재로. 이쪽에서 이쪽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얘를 분리해서 쓸 수 있을 때 얼마나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바꿔서 분리해 쓸 수 있는 게 중요한 상황이 오니까 일단 덧셈은 뭐 이 정도까지 아시면 되고 뺄셈을 볼게. 뺄셈. 벡터 A 벡터 B. 그러고 봤더니 제가 하나를 빼먹었는데 얘는 A 벡터랑 무슨 관계일까? 방향이 반대인 벡터를 나타냅니다. 뭐 예전 교육과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역벡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거예요. A 벡터의 역벡터라고 합니다. 혹시 역벡터라는 표현이 보이면 원래 벡터랑 크기는 똑같은데 방향은 반대인 벡터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벡터 A에서 벡터 B를 한번 빼볼게. 자, 빼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더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B 벡터에 역 벡터를 더한다는 느낌. 그럼 지금 제가 그린 그림상 이게 마이너스 벡터 B가 될 거야. 맞죠? 그러면 얘랑 더하면 되는 거지. 얘랑 더하면 되는 건데 벡터는 시점, 종점이 상관없으니 이거 그대로 붙잡고 이렇게 평행 이동해 볼게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벡터 B죠.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뭐 나옵니까? 여기서 일로 진행하는 벡터 나오겠죠? 맞아? 이거 더하기 이거. 자, 이렇게 되겠네. 결론. 근데 이거를 매번 계산할 때마다 그럼 역벡터를 이용할 거냐? 그건 아니고, 자, 지금 좀 지저분하니까 다시 이걸 벡터 A, 이걸 벡터 B라고 했을 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 여기서 1로 나가는 벡터 지금 나오는 거 확인했지?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시점이 일치되어 있을 때, 일치되어 있을 때 벡터 A에서 벡터 B를 빼면 이쪽의 종점에서 여기로 향하는 벡터 나오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알파벳으로 다시 한번 알아볼게. 자, 이 점을 A, B, C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표현해 보면 이 벡터에서 얘를 뺐더니 무슨 벡터 된 거지? BC 벡터 된 거죠. BC 벡터 된 겁니다. 얘도 특징은 일단 시점이 일치해야 되고 가운데 마이너스면 이 둘이 자리가 어떻게 돼요? 지금 반대로 되죠. 반대로 되고, 자, 얘도 반대 방향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덧셈도 제가 별표를 3개 쳤지만 덧셈보다는 뺄셈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자유자재로 분리가 돼야 돼. 맞아? 시점 일치했을 때 얘네들 자리 바꿔 쓰면 된다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특별한 식의 연산을 위해서 시점을 O로 바꾼 경우예요. 벡터를. 내 필요성에 의해서. 근데 시점을 A로 바꿔야 된다. 다른 벡터와 연산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을 거야. 다 똑같은 형태는 이런 형태죠, 지금. 이 형태는 다 벡터 BC랑 똑같다. 여기서 연산이 자유자재로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 자, 그럼 일단 실수배를 하기 전에 벡터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와, 유형 1번은 진짜 너무나 쉽다. 이런 것만 나오면 학원 다 망할 듯. 아니, 가르칠 게 없어, 솔직히. 이걸 어떻게 못해? 못할 수도 있나? 자, 오른쪽 280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BF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세요. BF 벡터의 크기를 구해달라는 얘기는 그냥 선분 길이 구해달라는 얘기죠. 정육각형이래. 정육각형이면 뭐 수학 1의 삼각함수의 활용도 뭐 이번 시험 범위인데 여기 몇 도니? 3분의 파이 라디언 60도지.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럼 여기 2분의 1 되겠고 2분의 루트 3이 되겠고, 벡터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분 길이 그냥 루트 3 골라주시면 되죠. 그냥 벡터의 탈을 쓰고 있지만 벡터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크기를 구할 때는. 자, 그 다음에 유형 2로 바로 넘길게요. 나머지 똑같아. 자, 아래 그림과 같은 정육각형 A, B, C, D, E, F에서 세 대각선의 교점을 라지 O라고 했을 때 벡터 A, B와 같은 벡터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것도 아니, 요 그림에서만 구하면 돼. 안구만 정상이면 돼. 이거 있지 않아? 정육각형이래. 이거 같겠지?
안구는 정상인데 손이 삐꾸네. 이것도 같은 벡터 맞죠? 여기서만 봤을 때 얘도 같은 벡터가 맞죠? 더 그려낼 수 있습니까? 이 상태에서? 없습니다. 그냥 3개 골라주시면 되죠. 3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86번. 여기는 제가 2개 정도 볼게요. 꼭 이 단원만이 아니라 뒤쪽 단원을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하여 다음과 항상 같은 벡터를 구하여라. 얘는 그림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파벳만 보고 그대로 덧셈이랑 뺄셈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내적도 없고 뭐 하니까 일단 얘네 둘을 계산하면 뭐가 나올까요? C에서 A, A에서 B니까 CB. 다시 연쇄적으로 얘랑 얘 벡터 덧셈하면 뭐 나오지? CD. 뭐 얘랑 얘 계산하면 C2 벡터죠. C에서 D, D에서 E니까 그 다음에 얘랑 다시 얘랑 계산하면 네, 벡터 CD. 그대로 3번 골라낼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제가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289번 한 번만 풀어보세요. 이거는 푸시는 분들마다 조금 방법이 다를 겁니다. 자, 289번은 사실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방식은 여러 가지로 풀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눈에 잘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얘는 시점은 같니 다르니? 시점이 다 같죠. 시점이 다 같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벡터를 변형해서 분리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저는 얘는 일로 넘기고 얘는 얘랑 얘 순서 바꿔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 시점이 같으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얘는 CD. 근데 사각형인데 결국은 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는 얘기죠.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지 않아요? 예를 드는 거야. 얘랑 얘가 같대. 크기도 같고 방향도 같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겠죠. 근데 이 CD가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죠. 아무튼 방향은 같아야 됩니다. 이 도형은 뭐 나올까 그럼? 평행사변형이죠. 제 그림상은 마치 마름모나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마름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CD 벡터가 이렇게 위치할 수도 있죠. 얘랑 얘랑 크기 똑같고 방향 똑같고 그럼 이렇게 이어보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적으셔야겠지. 그러니까 도형의 명칭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돼. 또 얼척없이 막 임의로 정사각형이나 마름모다 이런 확정을 짓는 답안만 작성하지 않으시면 되고 제가 여기서 예를 들기보다는 뒤쪽에서 예시를 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베스트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유형이 벡터의 실수배. 뭐 실수배는 뭐 여러 가지에서 나오죠. 시그마에서도 나오고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벡터 A라고 해봅시다. 그럼 이만큼 실수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약속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방향 똑같이 유지하면서 크기만 2배로 늘리면 되겠죠.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누구나 알아보기가 편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약속을 했을 뿐이니까 왜 저렇게 돼요? 라고는 별 의구심은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자, 그럼 K만큼 실수배를 한다. 벡터 A를 K배만큼 실수배 하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쓸 거고 얘랑 방향은 똑같은데 K가 양수면 K가 음수면 방향이 반대로 갈 수도 있죠. 마이너스 2면 방향은 반대로 바꾸고 길이를 2배 늘리고 뭐 충분히 우리 납득 가능한 정도인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고 사칭 연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덧셈, 뺄셈, 이제 실수배까지 연산했으니까 벡터끼리 연산 한번 해보자. 자, 290번. 아이고 너무 어려워. 거의 연립방정식 아님? 위에 화살표만 있지.
자, 쟤에서 쟤를 뺀 벡터를 나타내래. 그럼 어떻게 한 번에 나타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을까? 한 번에 나타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냥 각각 벡터를 벡터 A랑 벡터 B로 표현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얘를 이만큼 실수배 해볼게. 자, 그리고 저는 빼겠습니다. 빼면 마이너스 벡터 Y는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일단 마이너스 1만큼 또 실수배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냥 뭐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연립방정식. 자,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볼게. 자, 2a-b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6a인데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자,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고 얘랑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고, 뭐 이렇게 그냥 2번 골라내시면 되겠지. 전혀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연립방정식이나 마찬가지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95번 한번 풀어보시오. 295번. 설명드린 적이 없어서. 자, 294번부터 보면 일정한 간격의 평행선, 다 평행하다라고 했고 위에 4점이 있다. 자, AD 벡터를 AB 벡터와 AC 벡터의 적절히 실수배하고 합으로 표현하여라. 이거는 이게 AB 벡터고 이게 AC 벡터인데 얘네를 한 번에 더해서 AD 벡터를 얻어낼 수는 없겠죠.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 기본 벡터로 방금 위에 있는 연산하듯이 기본 벡터를 먼저 설정하는 게 좋아요. 자, 제가 이쪽 방향의 벡터를 그리고 이쪽 방향의 벡터를 각각 임의로 A 벡터, B 벡터라고 할게. 그러면 AB 벡터는 뭘까요? AB 벡터는 뭐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아닌데. 헷갈리지? 마이너스지? 이 A 벡터에서 B 벡터를 빼면 시점은 맞춰져 있고 여기서 여기로 향하는 벡터 나올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걸 연습하는 시간 좀 생략을 했는데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럼 AD 벡터, AC 벡터. 자, 이 벡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AD 벡터도 표현을 하는 거지. 자, AD 벡터는 4A 벡터, 2B 벡터 더하면 되지. 응? 왜? 맞았지?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자, 이게 4A 벡터 플러스 2B 벡터인데 지금 제가 잡은 저 기본 벡터 A 벡터 B 벡터는 이거 실수배해서 이거 얻어낼 수 있어?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다 아무리 실수배를 해도 B 벡터는 얻어낼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항등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A 벡터는 뭘 곱하더라도 B 벡터는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AD 벡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구해볼게. 그러면 앞에 P만큼 실수배돼 있으니까 2P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AC 벡터 앞에는 Q만큼 실수배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치 동류항끼리 계산하듯이 얘네 둘은 A 벡터로 묶어내고 얘네 둘은 B 벡터로 묶어내고 자, 그러면 어떤 한쪽의 벡터를 아무리 실수배해도 다른 벡터를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항등식처럼 개수 비교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2P 플러스 Q가 얼마 나오면 돼? 4.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P 플러스 2Q는 2가 나오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PQ 구할 수 있죠. 기본 벡터를 잡고 제가 뒤에 짜잘한 계산 과정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295번 매우 중요.
이건 학교 시험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린 적이 없이 이게 뭔지 먼저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OP 벡터를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습니다.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OP 벡터. 근데 이놈의 크기로 나누면 만약에 이놈의 크기가 5다라고 했을 때 5로 나누면 이렇게 줄어들겠지. OP 벡터의 크기로 나눴으니까. 맞습니까? 그럼 이 나눈 이 벡터의 크기는 항상 얼마지? 항상 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벡터의 크기, 즉 선분 길이가 10인데 이런 식으로 OP 벡터의 크기, 즉 10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10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근데 방향은 똑같지. 방향은 똑같으면서 크기가 얼마인 벡터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1인 단위 벡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어떤 벡터가 됐든 얘는 얘랑 방향은 똑같아. 방향이 같은 아까 크기가 1인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단위 벡터. 이 문장을 깔끔하게 식으로 써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거 보면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얘도 A 벡터랑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1인 벡터. 맞지? 뭐 어떤 놈들이 오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왔다. 얘도 CD 벡터랑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1인 단위 벡터. 자, 이제 저 문제로 돌아와서 쟤는 원이죠. 0,4가 중심이고 반지름 2인 원입니다. 그럼 뭐 제가 대충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 위를 P라는 점이 떼굴떼굴 움직이는 거죠. P라는 점이 떼굴떼굴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P가 움직이는 한계가 있죠, 지금. 여기가 5가 될 텐데 P가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여봤자 요 사이밖에 움직일 수가 없지. 요 사이밖에. 그럼 제가 이렇게 접선을 그린다라고 해보면 자, 이거 몇 도일까요? 중심각이. 60도가 돼야만 하죠. 60도가 돼야만 하는 게 이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지금? 2. 그리고 여기는 4니까 이 길이 4죠. 맞아? 1대 2니까 이쪽이 30도. 이쪽도 똑같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 중심각은 60도라는 얘기지. 60분법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지금 P는 이게 좀 그림으로 나타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고 여기 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 원위를 떼굴떼굴 움직인다며. 근데 OQ 벡터는 크기가 얼마라고? 무조건 1이고 방향은 OP 벡터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Q는 P가 여기 있으면 OQ 벡터는 길이가 1인 요 어디 위로 움직일까? 센스 있는 분들. Q는 요 위로 움직이지 않겠어? P가 여기 있으면 방향은 쟤랑 똑같은데 크기가 1이니까 Q는 여기 써야 되고 P가 여기 있으면 얘랑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1이니까 Q는 여기 써야 되고 Q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 Q는 종점입니다. 이 벡터에.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문제일까 얘는? 그냥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해달라는 얘기죠. 호의 길이. 길이가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수학 1에서 배웠죠. 호의 길이. L은 R세타지. 중심각 60도니까 3분의 파이 라디안. 그냥 3분의 파이 구해주시면 되지. 이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 시험에 나왔으면 꼭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유형 딱 하나만 더 볼게. 296.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인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할 때 실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정오각형을 시험 문제 출제하는 이유는 거의 명확해요. 여러분들 수학 1에서도 펀해자에서 행신고 기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정오각형의 별 모양
맞지? 등비수열 그런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정오각형은 보통 왜 내냐면 어떤 각도 특수각이 안 되고 좌표 평면의 좌표로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정육각형이나 이런 건 나타내기가 쉬운데 자, 저 벡터를 다 더했더니 KOA 벡터가 됐대요. 지금 AB 벡터 이거고 AC 벡터 이거고 AD, AE. 자, 그럼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힘의 합력의 관점에서 덧셈이 가능해 보이니? 어렵지 않아? 지금 이게 AB 벡터, 이게 AC, 이게 AD, 이게 AE. 그러면 이런 어떤 벡터가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죠. 네 군데에서 사람들이 끌어당긴다라고 하면. 근데 걔를 OA 벡터의 실수배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벡터를 분리하셔야 돼요. 분리할 때는 기준점이 필요한데 우리 좌표 평면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점은 원점이지. 대부분의 벡터 연산 문제에서 시점은 5로 맞추는 게 보통 좋습니다. 여기 5가 나와 있다면 만약에 5가 나와 있지 않고 P가 제일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P로 맞추시면 되고 Q가 제일 많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 Q로 맞추시면 돼. 자, 분리해 볼게. 내가 저거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 벡터 AB 맞아? 맞지? 아까 벡터의 뺄셈은 반대 방향이 더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했어. 순방향은 한 번만 읽어보셔도 다 됩니다. 근데 반대 방향은 여러분들이 처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아? 그럼 이 똑같은 놈은 둘, 셋, 당연히 4번 더해질 거고 자, 이 그림에서 볼게. OB 벡터, OC 벡터, OD 벡터, OE 벡터를 다 더했다라고 했죠. 이거 뭐니? 왜 5개야? 죄송. OB, OA, OC가 없네. 나 뭐 하나 빼먹었니? 안 빼먹었지. 맞습니다. 나머지를 제가 써볼게요. 네, 이 그림에서도 지금 얘가 0벡터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뭐만 있으면 될까? OA 벡터. 그럼 한 번 더 하고 이쪽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이게 OA, OB, OC, OD, OE니까 이 그림상 봐도 힘의 합력을 이렇게 작용을 한다면 힘의 평형이죠, 지금. 0이 나올 거고 문제에도 0벡터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0벡터가 돼서 날아가고 K값이 -5임을 알 수 있죠. 벡터를 분리를 자유자재로 하셔야 될 때도 있다. 라는 거고 과제는 제가 지금 중요한 한 가지 유형을 못했는데 일단은 제가 도전을 먼저 받았게 300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300번 굉장히 중요하고 과제도 300번까지예요. 다음 시간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과제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죠 지금. 제가 아까 시간